I've 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TV의 앵커 김동완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호화폐와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꺼내고 이걸 통틀어서 말하자면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이나 40대 분들이나 50대 분들이나 60대 분들에게 가장 핫한 거는 주식일 겁니다. 왜냐? 작년 한 해 동안 주식이 2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1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가 이제 넘어서는 어떻게 본다면 딱 작년에 비하면 정말로 많은 상승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고 주식으로 하면은 돈 벌기가 쉽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 벌기 쉬운 것도 사실이고요. 돈 잃기도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말하자면은 돈 잃고 벌고 뭐 두 가지 모든 게 발생하는 거죠. 잃기 쉬운 만큼 벌기 쉬운 거고 벌기 쉬운 만큼 잃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좀 잘 알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잃는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새내기 여러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20대 초반에 접하신 분들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욜로 하다 골로 간다. 영끌에서 돈 모으자.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 입사하자마자부터 차부터 산다 하면은 되게 욜로 라이프지 않습니까? 내가 드디어 그런 차를 가지고 오게 됐어. 그런 활동을 하는데 차값이 생각해보면 최소한 2~3천만 원 정도 하는데 따지고 보면 48개월 항부했을 때 월 한 몇십만 원씩은 내야 되겠죠? 근데 월급이 그 정도로 따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내 월급의 대부분을 내 생활비 빼고 나머지 잉여 자금의 대부분을 차에 받게 되는 결과가 나는데 차는 사실은 소모품입니다. 공산 제품이라 보니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낡아지고 특히나도 요즘같이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자동차에 대한 디젤 자동차에 대한 배척이 좀 심해져 가는 세상에 있어서 자동차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소모성 제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안 가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로 다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고요. 뭐 반대로 비트코인을 하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남는 돈으로 비트코인에서 한탕 먹자. 좋습니다. 저도 한탕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돈이라는 게 정말로 벌기 쉽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 저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걸 증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내 모든 걸 걸겠다?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묻고 더블로 가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도 있긴 합니다. 물론 그런 식의 베팅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건 확실히 알고 확고하게 믿고 내 믿음이 맞다는 걸 남도 믿어줄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은 남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엔 그게 방향성이 맞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불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생각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일 닥치기 쉽습니다. 예전에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펀드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적립식 펀드 열풍.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적립식 펀드 열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어떻습니까? 모두가 좋다고 했던 기술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면은 그 기술 자체가 나락으로 갔었습니다. 그러한 기술, 인터넷 전화를 만들어냈던 그런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돈으로 연결짓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망했고요. IMF 같은 게 발생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은행주에 대한 아니면은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다 나락으로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민해 본다면은 정말 어디에도 그 안전자산은 없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위험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정말로 안전한 곳에 놓고 그 나머지 이자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내가 은행에 100만 원 넣어놓으면 요즘 금리로 한 1% 내외로 주겠죠. 1% 내외로 받는 이자를 계산하고 그 이자만큼 정말 위험한 자산에 굴린다. 이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위험한 주식, 위험한 게 진짜 지금 한 20~30% 팍팍팍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몰빵하겠어.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몰빵했을 때 반대로 높게 튀기 시작한다는 거는 바꿔 말하자면 빨리 급락할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 가격에 판 사람도 있다는 거고 그 가격에 판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가치를 주지 않는다 때문에 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변화한다는 거는 읽기만서도 쉽습니다. 암호화폐나 같은 경우에선 더 심하겠죠.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실체도 없고,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화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실체가 없습니다. 몇 가지 페드로 같이 그 베네수엘라에서 홍보해서 뭐 금이나 아니면 원유를 1페드로는 1배럴의 원유다. 뭐 1페드로 골드는 금하고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 해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특별한 사태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를 달러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과 거래할 수 있는 다른 통화 수단을 만들자 해서 말하자면은 과거에 독일에 있었던 렌텐마르크만큼 그런 그 실물 자산을 담보로 잡아서 거래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건 좀 배제하고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알려진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그 베이시스가 되는 자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펀더멘탈적인 자산이 없다는 거는 그 자산으로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그 비트코인 같은 걸 활용했을 때 이거는 내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 ICO 했을 때 그 비트코인을 만들게 된 회사가 돈을 가져가는 건 맞는데요. 그럴 거면 내가 그 회사 주식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걸 만들어내는 회사 주식을 사면 내가 의결권도 하고 만약에 돈 잘 벌면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그 기술이 잘 팔리면은 돈도 벌 수 있는데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전한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더 기반된 자산이 있는 그런 주식 시장이나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암호화폐가 오르는 이유는 지금 봤을 때 그냥 숫자가 한정돼 있고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수요보다 공급이 만약에 많다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시장밖에 없는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장 자체가 점점 미술품처럼 거래가 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술 시장에서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미술품에다가 암호화폐를 얹어서, 그러니까 암호화폐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얹어서 물건을 팔곤 하는데 NXP라고 해서 아무튼 대체 불가능 토큰 NXP가 아니군요. 네.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시장에서는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실험 자체는 전 좋다 생각합니다. 이걸 미술품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미술의 영역은 개인의 가치 판단에 있는 거지 남이 뭐 이게 뭐 100억짜리다 1000억짜리다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이걸로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하겠다는 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게 재테크 수단이 된다면은 무엇을 통해서 이게 돈이 벌어진 창출의 근원이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산 가치가 늘어난다. 물론 이게 비트코인이 현재로서는 세계 8대 자산 가치에 들어가는 1조 달러를 넘은 시가총액이 넘은 그런 자산이긴 합니다. 근데 그 자산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가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의한 거라면은 뭐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물론 뭐 사람들이 몇 년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은 뭐 암호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오픈 아이디를 잃어버려서 굉장히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배제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새로운 가치가 창출 안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내가 번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 구조는 사실 말하자면 폰지 사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초자산이 있는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은 예금 이자 같은 경우도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정말로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2017년, 18년쯤에였나요? 아마 17년, 18년 때였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영끌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다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기도 했고 별의별 사기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돈스코이호를 발굴해서 뭐 금괴를 꺼낼 텐데 그거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발행하겠다라면서 뭐라 했죠? 신일 돈스코이호 뭐 코인 사태인가요? 뭐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사기 사건까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광풍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광풍을 겪고 나서도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그때 거래할 수 있다는 파리바게트도 있었고요. 뭐 그런 가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받지도 않습니다. 왜 안 받느냐?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변하거든요. 우리가 화폐라는 거는 결국엔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일정한
가치의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눈을 떴는데 20%, 30%씩 오르고 있고 눈을 떴는데 30%, 40%씩 떨어지고 있으면은 그걸로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빵 하나를 살 수 있겠어, 2개를 살 수 있겠어, 3개를 살 수 있겠어라는 그러한 확고한 교환 가치를 지니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근본 이자를 폐기한 이후로는 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긴 했지만요. 지금 화폐 경제를 지탱해주는 국가라는 신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국가가 돈을 세금으로 받을 때 그 화폐로 받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은 내야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을 납부하는 수단이 원화, 달러화, 위안화, 엔화 이런 그 화폐지 않습니까? 화폐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강제로 그 돈을 써야 되는,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 사태가 됐고, 그 돈을 발행하는 중앙은행에 대해서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시중에서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해서 그 돈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거의 베네수엘라의 그 페드로 화폐는 국정화폐가 거의 다 됐긴 했는데 그 돈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돈들이 그런 식으로 유통되고 있지 못합니다. 화폐라고 하기도 사실 민망한 수준이 된 거죠. 화폐가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코인? 그게 더 맞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화폐로서 가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그 말은 맞지만 금을 우리가 화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은 금이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인 것처럼 따르게 봐야지 이제 화폐란 말도 좀 떼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화폐로서의 고유 기능은 못 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수익들이 지금 최근 나온 뉴스들은 탈세자들, 그분들이 탈세 축적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비트코인을 압류한다니까 현금을 내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나 아니면 옛날 옛적에 압류했던 비트코인이 몇백억이 되는 그런 기적을 창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현상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한 시각으로 좀 더 안전하게 좀 보는 게 좋고요. 재테크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여전히 아무리 우리가 아는 모건 스탠리 같은 기관들이 뛰어들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프라이빗 뱅커들이 뛰어든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굉장히 정보력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비트코인 같은 거를 하기보다는 우리 전문가들한테 우리는 우리의 생업에 좀 더 열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월급도 100만 원이에요. 월급 10% 오른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억, 10억, 100억 가지고 있으면 10% 똑같은 10% 월급 10% 늘어나고 자산 10% 늘어났을 때 자산이 증가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산을 이용해서 부를 증식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합리적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노력을 월급에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근로에 투자를 해서 월급을 올려가는 게 훨씬 더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저희가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에 조금 더 노력하시고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내가 일일이 관리하다가 내 시간을 놓치기보다는 전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은 위탁 운용사나 다양한 자산 운용사들한테 맡기고 아니면은 시장에 맡기든지 그러니까 ETF 같은 걸 산다든지 아니면은 주택 시장에 대해서 리츠라든지 우리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근데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리츠 같은 거 형태로 될 거고요. 그리고 ETF 형태로 사는 것도 될 수 있고 안 되면 신협 출자금으로 출자해서 배당금 받아가는 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좀 돈을 안전하게 사실은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못하면은 이런 현상이 오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돈을 30% 늘어났어요. 그럼 100원이 있었는데 130원이 됐어요. 30원 늘어났죠? 그 다음 내일 30% 깎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91원이 남습니다. 91원, 39원이 깎이니까요. 똑같은 30%인데 업다운 30%만 겪어도 내가 가졌던 100원보다 적은 돈이 생깁니다. 분명히 업다운 30, 30이면은 빵원이 그러니까 100%가 되는데 100% 이하의 돈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굉장히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다 몰빵하지 말고 그리고 그 위험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가짐으로써 그러한 자금 운용 예를 들어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면은 사실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다음 달에 벌 수 있지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10개월만 일 안 하면 다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면은. 근데 만약에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쓰고 100만 원씩 받는다면은 자산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산 전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할 수 있는 일과 자산을 운용하는 일 둘 다를 같이 집중해서 어떤 것 하나도 빠짐없이 좀 더 수익을 얻는 플러스 알파 전략을 좀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다 같이 부자 되고 싶은 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촬영자분도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 돈을 이렇게 한번 내가 뭐 100만 원 벌었는데 10,000원 써야지 하다가 한 달에 만 원, 만 원쯤에 내가 월급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쓰다가는 정말 월급 그 이상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용카드를 되게 조심해서 사용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산 역시도 새는 걸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10,000원을 새는 걸 막는다면은 결국에는 100만 원이 있을 때 1%의 수익을 얻는 거랑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거를 잘 판단하시고 내가 하는 투자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